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12일 토요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제 채팅란에다가 어떤 분이 강타쌤의 문자를 신청하면 망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예요. 그 뭐 자기 본인이 생각이니까 좋은 얘기인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고 그냥 이거는 예의 차원 아니야? 내가 어떤 음식점을 들어갔어. 모르고 이제 뭐 그냥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맛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안 가죠. 그럼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맛대가리 없게 음식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5, 60이 먹었으면 기본적으로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 그냥 불행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냥 네 인생 살아라. 난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자, 오늘 금요경마를 끝나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 경마에서는 안 터져요. 인기마 내에서 그냥 한 10배, 20배 선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쁘게 그냥 인기, 그거 사실 인기마거든. 그렇게 그냥 쏙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게 왜 10배, 20배가 되냐면 편성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인기마를 안 부른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꾸역꾸역 들어오고. 이경주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인기마가 빠지면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미쳤구나. 경마가 어떻게 이런 경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대로 가는 경마가 아니라 객구로 가는 경마예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성질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성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못 맞히면 그러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러다가 경마팬이 어디다 기준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마를 왜 하는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것도 뭐 경마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연매기는 것도 일부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터질 수 있는 경마인데 굳이 왜 그런 경마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냐? 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경마가 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저도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도 그런 객구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6경주.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10경주이고요. 자, 그리고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6경주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마치고 못 마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저 역시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자, 1번 서울비행, 7번 콩코드 블루, 8번 미스터 블루, 미스터 카이. 이게 세 마리가 지금 현재 신마급 마필이죠. 요 얘만 데뷔전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신마죠. 그리고 같은 날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취입형 마필이에요. 얘는 선행력과 선입력과 취입력을 겸비를 했고 요번에 얘 같은 경우는 취입으로 보여줬지만
데뷔전 자체는 선행력이 나름 우수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앞선 공략이 가능하고 얘는 취입형 마필로 현재로서는 구분을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주행검사만 보고 그 마필이 취입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이제 드러난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10마급 마필 3마리가 쪼로록 들어온다. 저는 이 중에서 얘를 빼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취입형 마필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입이라는 건 힘으로 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뛰는 놈들은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마의 기본 원칙상 1번에 대해선 얘가 대가리를 치고 들어와서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1번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7번, 8번은 그나마도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이 두 마필은 그래도 기본 마권으로 가져간다. 자, 요게 한 마리의 변수를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터트리는 말 한 마리를 가져가고 1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안 본다는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파리의 불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은 늑발을 하고 추진력 살려 선두권을 형성하고 종반 추임력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하자가 없다. 늑발을 했는데 추진력과 추임력이 우수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늑발을 안 하면 선행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고 또 종반 특심은 중반부 후반부를 무리를 했는데도 끝까지 버텨내는 거 봤을 때는 근성도 상당히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은 배팅권의 축마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는 뭐 데리고 있고 한 마리가 좀 뛰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말은 10번 이 브리도 챔피언이라는 마필인데 이거는 뛰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여기서도 이제 각축전을 펼치죠. 1번 바람의 기억도 이게 만만치 않은 능력인데 얘는 취입형 마필이에요. 취입형 마필인데 1번은 사실상 이번 경시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에서 되는 말인데 문제는 얘는 취입형 각질을 갖고 있는 말이고 10번 같은 경우는 신마로서 불량주로 해서 보여준 경주력이라 100% 믿을 수는 없으나 보여준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순수 그러면 상당히 우수해 보인다. 근데 제가 여기에 단서를 하나 써놨어요. 불량주로 해서 보여준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얘가 취입형 마필이라는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얘는 또 불량주로 해서 뛰었다는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마필은 거의 동등하게 봐줘도 되는 거잖아. 얘는 취입형 마필인데 사실상 선행력을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했는데 취입력 하나는 굉장히 우수하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나름 뒷심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번 경시에 건음의 변화를 올 수도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10번하고 1번은 거의 동격으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얘는 안 팔리는 배당마고 얘는 팔리는 인기마예요. 그랬을 때 최종 선택은 한 마리 정도를 가져갔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셔서 10번하고 1번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중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축이라고 얘기했고 배팅의 중심은 갖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가져가고 싶은데 현장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중심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편성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말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번 파이오스타와 6번 상임영웅 요 마필을 저는 배팅에
중심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두 마필은 인정을 해보고 싶어요. 자, 4번이 5스타. 데뷔 후 세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 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약간은 취입 쪽에 가까워요. 취입 쪽에 가까운데 선행력은 그냥 양호한 편이고 취입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4번이라는 말은 충분한 경쟁력을 그래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느린 편성의 1400거리이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나지 않았냐. 6번이 상임영웅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는 느린 마필인데 발주 이후에 추진력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주 타임이 15초형 이렇게 되니까 얘를 취입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선입형 마필이에요. 발주 이후에 추진력과 취입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6번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권중석이만 잘 타면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4번, 6번은 저는 기본이자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여기에서는 4번, 6번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 마리 팔리는 마필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배당마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4번, 6번에 배당마 한 마리 이렇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자칫하면 터진다고. 왜 그러냐면 똥말 편성이잖아. 똥말 편성이니까 4번, 6번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각각의 하자가 있잖아. 하자가 있으니까 이런 마필들이 하나가 삐딱해버리면 요 터지는 말하고 여기서 4번, 6번에서 한 마리가 오고 나머지가 또 터지는 말이 와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메이드가 돼버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이드를 만든다고. 인기마가 맥없이 부러져 버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경마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디서 터질 것이냐, 어떤 부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인데 제가 뭘 보고서 쓰고 있어요. 자,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팔리는 마필은 5번, 7번, 9번이 팔립니다. 자, 5번, 7번, 9번이 팔리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입니다. 어느 게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인데 이게 이제 5번, 7번, 9번이 사실상 뭐 선행력이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취입력은 나름 우수한데 아주 취입력도 9번이 황금 대박이라는 마필만 취입력이 굉장히 우수하지 사실상은 다들 도토리 키재기인 경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력도 보잘것없고 취입력도 아주 빼어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선행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마필들이 5번, 7번, 9번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여기에 10번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 7, 9, 10이 다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5번, 7번, 9번, 10번이 제가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러면 이 판때기에서 입상마가 나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5, 7, 9, 10이 일반적으로 팔리는 인기 4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질적인 능력상으로도 얘네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요 선에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입상마가 압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당마가 들어오면서 얘네들 중에 이두가 입상을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단 5번, 9번, 10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고 간다.
자, 하지만 배팅의 충만은 배당말을 하나 놓고 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 편성 자체가 똥말 편성이니까 누구나가 입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치를 두고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5번, 9번, 10번을 바닥에 깔고서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여기서는 김길리 마주가 9번 파이터하고 11번 글로리 조이를 출전시키고 있어요.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11번을 가져갑니다. 11번을 가져가고 요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약하게 봅니다. 이게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9가. 그런데 얘를 좀 약하게 보고 11번은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 이번 소주값 승부처에서 충만은 저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고, 인기마 중에서는 11번 글로리 조이를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안고 가는 말은 3번 와일드 조이까지 가져갑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요 두 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필은 역시나 배당말을 가져가서, 자, 요 경주는 고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승부처다. 왜? 자, 일단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편성으로서 이것도 똥말 편성이거든요. 똥말 편성인데 취평 강자라고 할 수 있는 9번 파이터를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오히려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선전 가능성이 상당히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서 11번 글로리 조이와 3번을 앞선 전개에서 가장 유력한 입상 가능마로 보고, 또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요거를 가져가고, 충만은 산뜻하게 이번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다. 소주값 승부처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999를 기대하는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팔리는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999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가져가는데, 이 배당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 뿐이지 얘는 능력상 대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얘 충마가 배당마인데 실질적인 능력 분석을 해보면 얘가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을 충마로 잡고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후착에서도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은 똥말 편성이니까 가감하게 자르고, 반대로 근간에 좀 부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거리 경험이 없는 5번 강해천하 정도만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주도 모두 배당마를 가져가서 정경주를 999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이제 5경주입니다.
자, 요 편성 자체도 느린 편성에 그나마도 7번 라운드 토니.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주행검사 때는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7번 라운드 토니는 언뜻 보면 2%의 부족한 지구력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이번 경시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 7번 라운드 토니는 상대적인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축마는 7번이다. 자, 문제는 이제 누구를 또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이 어린 마필들을 하기가 힘든 것이 6번이 뱅크라인 같은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4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상으로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은 거의 7번과 동격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도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7번이 선행을 가면 그 다음에 6번이 선입전개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얘가 업고 나가서 얘가 또 기습적으로 선행도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편성에서 앞선을 점검할 수 있는 놈은 7번, 6번이다. 자, 그런데 이 두 마필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라 저는 이 편성에선 7번, 6번을 그래도 기본 마건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한 마필에 대한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7번, 6번이라는 배팅의 중심은 있지만 나머지 한 마필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999를 기대하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999를 기대하는데 그것도 딱 3두만 갖고 한번 임하는 경주다. 자, 여러분들이 노름을 하시다 보면은 가감하게 승부를 해보고 싶은 뻥카를 칠 때도 있고 계속 브로킹을 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주는 그냥 던져보는 경주도 있거든. 그런데 저는 이 경주가 9번 신수라는 마필과 2번 명품최고라는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9번은 아예 안 보는 말이거든. 아예 안 보는 말이고 2번은 될 수도 있지만 여타 마필들과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필이야.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을 제가 덜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두만 갖고 터쳐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그렇다면 네가 노리는 말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5번 우승기운이라는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자, 금강경시의 점진적 경지력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마필은 베이스 자체가 추임력의 우수함을 그래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을 만나서 점진적인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선입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우승기운이라는 마필은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5번 우승기운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축마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단통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5번 우승기운만 가져가는 가운데 나머지 인기마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고로 이번 경주는 999까지도 기대를 하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경주로 임하지만 배당은 999다. 노리는 배당은 9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999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리는 마필이 9번 학산소도하고 10번 노얄삭스 같은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왜 그러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9번, 10번, 6번, 4번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들 인기마와 안 팔리는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등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백지장만큼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어. 그래서 저는 9번 학산소수 같은 마필은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덜덜하게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10번이 노얄삭스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역시나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덜덜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불안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들 마필들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4번 제휴한 파워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4번만은 근간의 꾸준한 경주로 상승을 보여주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그 중간에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고 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4번은 상대적인 배팅의 축막감으로도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이번 재테크 승부처는 4번을 배팅의 축마로 놓고 후착에서의 대반란을 기대하면서 저는 999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 하나 얘기하라면 3번 사랑바람이란 마필입니다. 자, 오늘 박성광이 날라다녔죠. 자, 요즘 뭐 뜸하더니 몰아치기를 해버리더라고. 야, 역시. 그러니까 요즘에 제주도는 현준이, 성광이 이렇게 둘이가 여기에 이제 수환이가 붙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부터 뭐 수환이, 현진이, 홍건이, 준호 뭐 이런 애들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대가리는 전현준 아니면 박성광인 것 같아요. 와, 완전 몰아치기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한번 아주 세게 몰아칩니다. 야. 자, 3번 사랑바람이란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이스 자체는 추임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선행력까지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근간 두 번의 연속 입상을 만들어 놓은 마필인데 이번에도 상대적인 축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페이스가 너무 좋은 마필입니다. 자, 뭐 등짝도 좋은데다가 페이스도 좋으니까 뭐 당연히 오겠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말은 누구냐? 2번 색달미소인데 얘는 뭐라 그럴까? 약간 기복형 말이에요. 기복형 말인데 사실은 능력 신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거든. 꾸준하게 보여주는데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우라가 있다고 할까? 이게 약자한테 또 약해. 강자들한테는 은근히 강한데 또 약자한테 또 약한 면이 있더라고. 이런 마필들은 우리는 흔히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는 2번은 못 빼는 마필이에요. 이편성은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자가 있다면 이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라서 요게 좀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무조건 배팅의 축으로 가져가고 2번은 그래도 가자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 자, 여기에 나머지 한 마필만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요 마필은 배당만두를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토이즈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을 누구로 놓고 때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0번 벨리드 0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입니다. 외곽인데다가 기본 선임력을 갖고 있는데 종발 탄력도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페이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10번은 배팅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랬을 때 후착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데 5번 콩코드 콩코드 코디라는 마필. 발음도 되게 힘드네요. 5번 콩코드 코디. 이것도 그렇고 지금 후착으로 팔리는 말들이 누구냐면 5번, 4번, 6번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팔리거든요. 얘는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리는데 와, 요거는 요번 경주가 사실상 고비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등락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때 능력을 너무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치켜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말은 사실상 불안 요소가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다가 선행력은 약간의 그 뭐랄까 우상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입력이 일괄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취입력 측면에서의 급하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10번은 상대적인 충마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5번이 팔려서 저도 가자는 가긴 합니다만 이게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변수 속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그러니까 의외로 와장창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10번 무주미소가 강력하게 팔립니다. 강력하게 팔리는데 저는 뭐 언뜻 보면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배당판이 열리면 가장 세게 팔릴 거예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심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능력상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다. 무조건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 단통은 터지는 말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마리 가져가는 말도 터지는 말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후착에서는 강축에 대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후착에서의 대반란 그리고도 두 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요 마필들은 모두 배당말을 가져가고 배당판에서 팔리는 5번 수월용사라든지 4번 장타군주라든지 뭐 9번 노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좀 덜 봅니다. 저는 덜 본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덜 봐요.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가 누구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고만고만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고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경주예요. 배팅의 축은 8번 퍼펙트 다나운이란 마필을 가져갑니다. 자, 57kg에 대한 가부증을 달고 있지만 직지점 경주에서도 57kg를 달고 지금 현재 4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말인데 4연승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 행보가 워낙에 좋아서 이번에도 저는 배팅의 축은 8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말은 3번 디네라는 마필인데 이 3번 디네라는 마필도 그 데뷔 후 단 한 번도 꼬꾸라진 적이 없어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안쪽 게이트에 2번 태양의 전사가 빨라서 둘 중에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지만 저는 3번이 선입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이젠 갖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8번, 3번은 기준이자 중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나머지 한 마필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번 경기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 유튜브 승부처. 딱 3마리 갖고 갈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 한두는 4번 명성스토리라는 마필입니다. 우리가 명성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행력에 약간의 기복이 있고 또 선행력이 어마무시할 때는 능력 발휘를 하고 또 선행 시에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선행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선의번호는 항시 2%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믿어 못 믿도록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4번 명성 스토리의 전반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예, 이 마필을 소개한다면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금강경주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인 경제력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권 전략이지만 4번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요번 유튜브 승부처에서 충만은 배당마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복병 배당마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요거 가져가고 요게 또 한 마리 3마리를 가져가서 삼복 단방 3상 2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딱 3두만의 혈전으로 보는 경주인데 요 마필까지도 배당마로 가져가서 저는 이번 경주가 999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딱 3마리의 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유튜브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청산질주입니다. 대가리라고 생각해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팔리는 뭐 2번 뭐 11번 뭐 5번 뭐 7번 이런 말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이들 인기마가 아니라 다른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야. 그러니까 이 편성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3번만 믿는다. 3번만 믿고 현장에 가서 상태 좋은 말이 능력으로도 봐줄 수 있는 마필 중에서 상태 좋은 말을 골라서 후착으로 붙여볼 생각이다. 자, 그래서 3번만 인정을 하는 선에서 이번 경주에 출발을 해보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자,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 경주는 10번 블루네로를 대가리로 놓고 충마로 놓고 때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연 누구를 때릴까요? 10번이 인기만데 10번을 놓고 승부를 했을 때는 당연히 우짝에서는 대반란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기만을 안 본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마가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인기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인기마가 불안한데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타쌤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5번 원평 스킵은 상대적인 배팅에 충마로 보아줄 수가 있죠.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선행을 갔을 때는 추임력의 우수함도 항상 보여줬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편성에서 뭐 죽던 살던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5번 원핑 스킵은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1번 위고아이를 지금 인정을 하고 가긴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거북등 상승을 했는데 약간 언밸런스적인 면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을 온팡지게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 일단 선행은 못 가잖아요. 5번이 빠르니까 일단 선행을 못 가는데 근간 2번의 경주가 모두
선행으로 일구었던 능력인데 과연 선임으로도 가능할 것이냐. 그 전에 문세윤 같았을 때 선임으로도 왔던 말이라서 가져가기는 하는데 뭔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한 마리는 배당말을 하나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번, 1번은 인정을 하고 가는데 한 마리의 변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상한 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은 개소리 잡소리 다 지방방송 끄고 오로지 예상만 했는데 자, 내일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쌤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잘하세요. 강타쌤 물러갑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보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